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드구입니다. 카툰 렌더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네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곽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한번 재미있게 응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곽선을 그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에서 외곽선을 그리는 방법은 크게 물체를 두 번 그리는 방식과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렌더링 마지막 단계에서 필터를 입혀서 처리하는 방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두 방식을 사용해서 각각 외곽선을 표현한 결과 화면인데요. 이 방식이 가진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물체를 두 번 그리는 방식은 직접 메쉬에서 외곽선을 그리기 때문에 정확한 외곽선 표현이 가능하고 메쉬의 구조가 단순하다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메쉬가 복잡하고 한 화면에 들어가는 수가 많아진다면 처리 속도가 느려지겠지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외곽선을 변형해서 직접 다양한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외곽선을 그리는 방식은 우리가 보통 카메라 앱에서 많이 보는 필터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경계선을 탐지하는 필터를 씌워서 외곽선을 그려내는 방식인데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에 진행되기 때문에 메쉬가 복잡하고 그 수가 많아도 이것을 처리하는 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필터 기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외곽선 외에도 이런 다양한 필터 효과를 추가로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포스트 프로세싱 방식 자체가 부하가 어느 정도 있고요. 탐지 기반이다 보니까 때때로 엉뚱한 부분에 외곽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카툰 렌더링 시리즈에서는 가급적 단순한 연산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비교적 부하가 적은 왼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방법으로 어떻게 외곽선을 그리는지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에서 모든 물체는 메쉬라는 것으로 형상화되는데요. 이 메쉬는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삼각형마다 앞면과 뒷면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에는 양수와 음수가 있듯이 면도 항상 두 개의 방향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가 앞면이고 뒷면인가를 정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카메라 방향으로 마주보는 면을 편의상 앞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면은 뒷면이 되겠죠. 이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내적을 사용하면은 앞면과 뒷면이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두 벡터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 내적 결과가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적 결과가 음수면 앞면, 양수면은 뒷면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카메라에서 불투명한 물체를 바라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 뒷면이 보여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연산이 중요한 게임에서는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뒷면을 구성하는 삼각형 그리기를 모두 건너뜁니다. 물체의 절반을 그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뒷면이 보여질 일이 없기 때문에 양면을 모두 그리는 것과 앞면만 그리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뒷면을 그리지 않고 앞면만 그리는 효율적인 기법을 백페이스 컬링이라고 합니다. 이 원리를 응용하면 외곽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외곽선을 그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뒷면을 한 번 더 그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면을 생략하고 뒷면만 그리는 방법은 내적 결과만 반대로 뒤집으면 되니까 간단한 명령을 사용해서 그래픽카드에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을 각각 나눠서 두 번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앞면만 그리는 것과 결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뒷면을 그릴 때 정점이 향하는 방향으로 크기를 조금 늘려줍니다. 그러면은 뒷면의 크기가 앞면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이 뒷면을 모두 다 검정색으로 칠하게 되면은 앞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면이 가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앞면이 가리지 않는 부분만 보여지게 돼서 외곽선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것이 외곽선을 그리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만든 외곽선의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은 뒷면을 그릴 때 사용한 노드인데요. 다음과 같이 면을 뒤집어주고 버텍스의 노멀 방향으로 조금씩 늘려주는 것이 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외곽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방법에는 사소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쓸만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식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외곽선을 그릴 때 정점을 우리가 지정한 크기로만 늘리다 보니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카메라가 물체에 가까이 갈수록 선이 점점 굵어지게 됩니다. 멀리서 봤을 때 우리가 늘린 1cm는 작은 굵기인데 물체가 가까이 갈수록 늘어난 1cm는 점점 굵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카메라와 물체의 거리에 따라서 이 점을 늘리는 크기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늘어나는 길이가 줄어들도록 만들면 되겠죠. 이를 위해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사용하는 원근 투시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의 스테이지를 담은 공간을 전문적으로는 월드 공간이라고 하는데 컴퓨터는 이 월드 공간에서의 원근 투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카메라를 중심으로 사각뿔과 같은 형태로 이 월드 공간을 재구성합니다. 이것을 원근 투영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서 최종 화면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 녹색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월드 공간의 모든 정점이 원근 투시가 돼서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메쉬를 구성하는 각 점의 깊이 값이 사용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원근 투영 행렬이라고 하는 이 행렬 연산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이 원근 투영 행렬을 사용해서 각 점이 가지고 있는 깊이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깊이 값에 따라서 늘어나는 양을 조절해주면 일정한 외곽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원근 투영 행렬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은 이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 영상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너무 두꺼워져서 좀 부담스럽죠? 오른쪽은 지금 설명드린 기법을 적용한 결과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까이 가도 외곽선이 안 두꺼워집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노드인데요. 앞서 언급한 원근 투영 행렬을 사용해서 깊이 값을 가져온 후에 제가 지정한 비율을 곱해서 외곽선에 사용할 크기를 지정합니다. 이때 특정 값 이상으로 외곽선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못하도록 범위를 고정시켰습니다. 이렇게 외곽선 그리는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으면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외곽선이 파동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외곽선이 파동을 치기 위해서는 외곽선을 구성하는 정점마다 서로 다른 굴곡을 가져야 될 텐데요. 이때도 내적을 사용하면 가볍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크기가 1인 임의의 벡터 0,0,1을 하나 지정했습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이 벡터는 Z축, 즉 높이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점에 지정된 이 각각의 노멀 벡터와 이 0,0,1 벡터가 서로 같다면은 이 내적 값은 1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벡터의 사이 값이 점점 차이 날수록 0으로 줄어들고 반대 방향이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내적 결과를 지난번에 이야기한 삼각함수에 넣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함수는 사인 삼각함수인데 마이너스 360도에서 360도 범위에서 일정하게 이렇게 파동을 치고 있습니다. 앞서 구한 내적값 1에서 마이너스 1의 범위에 360을 곱해 넣으면은 이렇게 파동의 높이에 해당하는 y값을 얻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략 다음과 같은 형태의 외곽선의 파동이 형성될 겁니다. 수치에 따라서 그린 정확한 그림은 아니니까 개념만 이해해 주시고요. 이대로 그리면은 외곽선이 안쪽으로 파고들 테니까 살짝 응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고자 하는 외곽선 굵기의 절반을 지정한 후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이렇게 요동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인 함수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동치는 사인 함수를 1에서 0까지 범위로 조절하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영상의 하프 램버트를 설명했던 방법과 조금 유사한데요. 사인 함수에다가 1을 더한 후에 0.5를 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굴곡을 남은 절반 영역에 적용하면은 외곽선의 굴곡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적용한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컨스턴트 바이어스 스케일이라고 하는 노드가 앞서 제가 말한 1을 더하고 0.5를 곱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외곽선을 그렸다면은 이제 추가로 애니메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가 가지는 중요한 성질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무한하게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에 해당하는 X축 값이 서서히 커지면은 다음과 같은 파동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인 함수의 X축에 사용하는 내적값에 시간의 흐름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파동 애니메이션이 완성됩니다. 다만 이 애니메이션은 일정한 시간 흐름에 따라 값이 변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일렁이고 있어서 다소 기계적인 느낌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추가로 응용해 보겠습니다. 노이즈라는 것을 사용해 볼 텐데요. 이것을 사용해서 사인 함수가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이즈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사전에서 노이즈라는 것은 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노이즈는 조금 다르게 규칙이 없지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지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규칙이 없는 값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는 크게 랜덤과 노이즈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한 차이가 있습니다. 랜덤은 말 그대로 예측이 안 되는 완전한 무작위 값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이즈의 경우에는 예측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랜덤과 유사해 보이지만은 부드럽게 이어지는 값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이즈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현상을 보는 것 같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지형 생성, 특수효과와 같은 많은 영역에서 활용됩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 대신 노이즈를 대신 사용해 보았습니다. 왼쪽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측이 안 되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외곽선 영역을 색칠해 보겠습니다. 외곽선 영역을 다음과 같이 밝은 색으로 칠하면은 이렇게 후광 효과를 손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색을 지정할 때 1보다 큰 RGB 값을 주면은 게임 엔진은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에서 블룸이라는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눈부신 시각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단색만 입혀서 전체적으로 심심해 보이니까 위아래로 조금 다양한 색상을 그레디언트로 입혀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운딩 볼륨이라는 것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게임 엔진에서 모든 메시에는 바운딩 볼륨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와 박스로 된 단순화된 영역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바운딩 볼륨을 이용해서 게임 엔진은 물체를 그릴지 말지 빠르게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노란색이 구의 형태로 표현된 바운딩 볼륨이고 이 붉은색이 박스로 구성된 바운딩 볼륨입니다. 이 박스로 구성된 바운딩 볼륨을 사용해서 한번 채색해 보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한데요. 0에서 1 사이로 구성된 바운딩 볼륨 정보를 얻어옵니다. 여기에서 RGB는 각각 X, Y, Z축을 의미하는데 마지막 B는 높이인 Z축에 대응됩니다. 이 Z축을 사용해서 처음 지정한 색의 색상값을 더해주면은 왼쪽 그림과 같이 색상환에 따라서 이동하는 상하 무지개 그레이디언트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외곽선을 그리는 방법과 이를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주위의 환경을 반사하는 효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드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